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법 덥지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듯합니다. 더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친하게 사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 중이라는 표시는 진행자가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징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1화 하나원 시인의 80번째 시 신설입니다. 먼저 신설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설 하나원. 눈이 오는가 나 요양소 인간 공동묘지에 한방눈이 푹푹 나린다. 추억같이 고요히 눈 오는 밤은 추억을 견뎌야 하는 밤이다. 흰 눈이 차가운 흰 눈이 따스한 인종으로 내 몸에 퍼붓는다. 이 백설천지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눈을 맞고만 싶은 밤이다. 눈이 오는가 유형지 나 요양소 인생 공동묘지에 하늘 아득한 하늘에서 흰 편지가 소식처럼 이다지도 마구 오는가. 흰 편지 따라 소식 따라 길 떠나고픈 눈 오는 밤이다. 여러분, 신설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신설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6월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63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10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라 할 수 있으며,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밤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문 밖에 나와 머리를 식히며 골똘히 뭔가를 풀어보고자 깊은 수심에 빠져 있는데 마치 형벌을 받고 유배온 인생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하얀 눈을 맞고 있노라니 그 옛날 그의 영원한 애인 알과 누비고 다녔던 추억이 소록소록 돋아나며 벌떼처럼 휘날리는 한방눈이 마치 연애편지처럼 느껴져 그를 찾아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질이 벌어지고 있는 심정을 그린 추억 대감기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속마음을 연과 행간에서 더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눈이 오는가 나 요양소 인간 공동묘지에 한방눈이 푹푹 나린다.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이 행에서 나 요양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원 시인이 수원 세류동에서 거주하다가 정부의 이주대책에 의하여 약 70여 명을 이끌고 찾아온 부평의 국립성계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성계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센인을 부평 성계원으로 이주시켜 집단 거주를 통하여 치료받고 자활할 수 있도록 건설된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에 있는 이정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인근 지역이 공동묘지로 된 삭막한 곳이었고 집단 이주한 한센인의 질병 상태가 열악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타계하는 이들이 많아 인간 공동묘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한방눈마저 펄펄 내리니 화자의 감정이 심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추억같이 추억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억같이를 반복하여 노래한 것은 지난날 알과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세기 중 눈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한 대목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5 알을 찾아 눈 속을 방황이라는 나의 슬픈 반생기 자서전 1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눈이 내린다. 이 암흑한 소련 치하에도 한방눈이 푹푹 내린다. 추억같이 흰 눈이 푹푹 내린다. 따스한 인정처럼 북한의 어둠 속에 푹푹 내린다. 회색 하늘에서 옛날이 감상되는 한방눈은 기쁜 편지처럼 마구 내 몸에 부딪힌다. 마치 알의 사랑처럼 뜨거워진다. 나는 이 허무한 세상에 눈 오는 맘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도 마음마저라도 가리워주는 흰 마스크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흰 눈은 여전히 포근하게 푹푹 내린다. 어쩐지 알이 만나고 싶어지는 고요한 밤이다. 눈을 맞으며 하늘도 땅도 흰 눈뿐인 백설천지 속을 걸어가니 알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도대체 알은 요사이 무엇이 바쁜지 놀러오지도 않을까. 허수한 마음으로 나는 검은 곰처럼 고개를 숙이며 눈발을 헤치며 간다. 눈을 맞으며 눈을 밟으며 이 밤에 알의 집 가까이 방황하다가 혹시 알의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이 꼴로 어떻게 하나,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저런 부조리한 처지를 예상하고 알의 집으로 가는 것을 중단한다. 자서전의 이 대목이 이 시의 탄생 배경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고요히 눈 오는 밤은 추억을 견뎌야 하는 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성계원은 그 당시 깊은 산골짜기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서 한센인 동료들을 제외하면 사회와의 차단된 공간으로서 더구나 구성원의 대표로서 지도부의 수장으로서 외로운 결정을 하여야 하는 위치이기에 매사가 힘들고 괴로운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할진대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기후라면 지난날의 발자취를 더듬기에 적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흰눈이 차가운 흰눈이 따스한 인정으로 내 몸에 퍼붓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밖의 날씨는 싸늘하고 움츠려드는 매서운 날씨지만 지난날의 알과의 잊지 못할 추억들을
한 장 한 장 들춰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은 훈훈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지요. 5연에서 6연을 보겠습니다. 이 백설천지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눈을 맞고만 싶은 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온통 뽀얀 도화지로 변하여 있는 것이 혹여 백목란꽃처럼 하얀 속살을 가진 알의 몸 향기가 더 느껴지고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몸은 남북으로 헤어져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분 좋은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것처럼 더 머물고 싶어지는 심정을 잘 그렸다 하겠습니다. 7연에서 8연을 보겠습니다. 눈이 오는가 유형지 나 요양소 인생 공동묘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8연 일행에서 유형지라고 하는 것은 멀리 애딴 곳에서 따로 지내야 하는 형벌인 유형을 받는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몹쓸 문둥병으로 인하여 인간이 돼 인간으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꼴이 마치 산송장의 공동묘지 같다는 처절한 표현으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 아득한 하늘에서 흰 편지가 소식처럼 이다지도 마구 오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연은 아마도 알의 편지를 은근히 기다렸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훈 시인이 월남한 1947년도에는 지금처럼 삼엄한 국경지대가 아니었기에 혹 기별이나 알 역시 자기를 찾아 월남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한방눈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마지막 10연을 보겠습니다. 흰 편지 따라 소식 따라 길 떠나고픈 눈 오는 밤이다.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한방눈의 흰 편지 속에 사랑하는 알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단히 걸어 잠근 38선으로 인하여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고향에서 함께 눈을 맞으며 걷고 속삭이던 추억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서 떠나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눈 오는 밤을 맞아 애달픈 노래를 풀어제낀 시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2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 문학지에 수록된 여수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